부장님, 베트남에서 이제 아내분이 오셨고 적응 잘하면서 이제 한국에 살고 계셨는데 부장님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왜 가신 거예요? 제가 또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죠. 그런데 바로 간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8년 정도 제가 이제 거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뭐 스토리는 굉장히 길어요. 뭐 바로 간 건 아니고 제가 사전에 또 베트남에 미리 한 3-4번 정도 또 다녀왔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가서 미리 이제 사전 조사도 해보고 그냥 간도가에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길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본 결과 8년 뒤에 다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생 살던 한국을 떠나는 건데 베트남 이민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저라고 뭐 모르는 그런 땅에서 사실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실상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 접해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생각하고 온 거하고 많이 틀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 생각에는 이렇게 어렵게 조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정도 돈이면 그때 당시에는요, 요 정도 돈이면 베트남에서 살아도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먼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확히 말하면 8년 뒤에 이제 보따리 챙기고 와이프랑 같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단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갔어요. 네. 근데 정착금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네. 돈은 얼마나 들어요? 사실은 좀 쑥스러운데요. 당시에 제가 전세 살았었습니다. 전세 살았는데 탈탈 틀어 전재산 탈탈 틀어서 정확히 3,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도 그랬죠. 이 정도 돈으로 정말 가면 살 수 있겠냐라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 당연히 된대요. 이 정도 돈이면 뭐 땅도 사고 뭐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 돈이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히 뭐 전셋값 겨우 정도 이제 변두리에 그 정도인데 과연 이 정도 살까라는 게 정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5, 6번, 7번은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도 가보고 농촌도 가보고 시내도 가서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어찌됐든 그 적은 돈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디로 가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시골로 먼저 갔었어요. 왜냐면 시골은 그래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이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내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의식주를 따져 보니까 정말 이 돈으로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베트남의 나라가 의료보험이라든지 거주지가 또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빌라가 있는데 현지인이 사는 곳에서 월세를 주고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싸. 당시 한 10만 원이면 방 2칸짜리 할 수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나 이제 방 2개짜리는 렌탈을 얻어야 되는데 비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돈으로 잘못하면 1년 만에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하고 상의한 게 일단은 그러면은 시골로 가자. 그래서 내려간 게 이제 그 장인장 모여 있는 집으로 빈푹이라는 곳입니다. 빈푹 호치민시에서 정확히 5시간. 근데 실제로는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너무 안 돼가지고 7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후회도 딱 집을 보는 순간 시골을 보고 딱 물론 당시에도 결혼식 당일날도 이제 상견날 가서 봤지만은 내가 막상 살라고 딱 이렇게 이제 주위를 다 둘러봤습니다. 인프라도 보고 뭐 마트도가 있나 그냥 후회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벽돌집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 거야. 코코넛으로 말려가지고 비만 안 셀 정도로 철판을 대고 거의 다 정말 다 그런 집이었어요. 정말 간간히 잘 사는 집이 벽돌집에 살더라.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은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하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났어요. 정말 엄두가 났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안 좋고 정말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문짝도 없는 옛날 우리 재래식 시골에 가면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나무 걸쳐놓고 볼일 보는 거 그런 시설 정도. 샤워는 무슨 샤워입니까?
샤워도 없고 무슨 물이 나와요. 물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장인 장모님 가족분들하고 집사람하고 인원을 한 게 그 집 옆에 여기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그냥 땅을 사서 집을 짓자 해서 공사 기간이 대략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골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 짓는 데는 얼마나 들었나요?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2층 집을 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가 정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다가 습하니까 막 뱀도 다니고 뭐 쥐도 많고 정말 벌레도 많고 벌레도 바퀴벌레도 진짜 거짓말 이만합니다. 거짓말치고 이 주먹 반만한 거 있어요. 아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층 집을 지려는데 당시에 내가 얼마 가져갔다 했죠? 3,500이야. 그래서 정말 계산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다시 한국 가야 돼. 그래서 당시에는 또 20년 전에는 3,500이면 지금의 한을 따지면은 제 생각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500만 원이면 베트남에서 특히 시내다라고 시골이잖아요. 땅을 샀는데 150평 정도 샀어요. 땅값만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땅을 사고 2층 집을 지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단층으로 졌어요. 단층으로.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난방이 필요가 없어. 보일러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빨리 져요. 바닥을 그냥 다져. 땅을 파가지고 이게 바닥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층이 아니라 단층이야. 그래서 벽돌로 그렇게 돼가지고 벽돌로 싸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2달도 채 안 걸린 것 같아. 2달도 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인부를 쓴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가지고 장인어른 그 다음에 저 오빠 사촌 형제들 다 동원 했어. 그래가지고 집을 딱 처음으로 시골에서 벽돌집을 졌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집 질 때마다 동네 방네 형제 이모부 정말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인기도 많았고 정말 집 질 때는 사람까지 와서 막 축하도 해주고 또 집 구경도 오고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왔나요? 제가 땅값까지 해서 제 집을 졌는데 거짓말 치고 150평이 넘었었어요. 시골이고 정말 큽니다. 마당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정말 집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총 계산을 딱 따져보니까 한 800 정도 당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인건비 그런 거 다 합쳐서. 그렇죠. 인건비라 해봐야 전부 이제 형제들이 도와주고 이모부 그 다음에 오빠 사촌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 당시에 10만 원을 채 안 줬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만큼 인건비도 너무 저렴했어요. 이제 집까지 완전히 지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정말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